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에 원전주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사는 2026년에 착공해서 2033년에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규모가 최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3년 만에 대규모 해외 수출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중동 등 기타 다른 지역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이렇게 원전 이외에도 방산에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신바람이 난 K방산, 정부와 국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디펜스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지난달 말에 폴란드에서 성능 시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레드백이 폴란드에 채택이 된다면 한국은 폴란드에만 5종류의 무기를 수출하게 되는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폴란드로서는 무엇보다 이 생산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을 단시일 내에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방산업은 4분기 실적 또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실적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축제 시작 전이라고 합니다. K방산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표처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모두 작년 3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이번 매출에서 방산은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매출은 4분기 실적은 두 종목 모두 역대급을 맞이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주 잔고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4분기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오늘 매니저님들은 원자력과 방산 섹터 중에서 과연 어떤 섹터를 좀 더 유망하게 보는지, 그리고 유망하게 본다면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줄 세웠을지 함께 종목 줄 세워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선 종목 주제는요, 바로 이 방산 대 원전, 원전 대 방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건 선반영된 것 아닐까, 재료 소멸 아닐까라는 우려감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까운 쪽은 아마 원전 말고 이제 방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개의 섹터를 매치업 시켜봤습니다. 오늘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고강현 매니저, 황태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11월이 다시 들어가면서 포트에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씩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11월 1일 첫 거래일이 끝났을 때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지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시스 오늘 편입을 했죠. 마이너스 0.75%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하면서 LX세미콘 탑픽으로 했고요. 0.49% 흐름입니다. 네, 다음은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예. 다행히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0.17% 네. 보고 있네요. 삼성전자 그래도 6만 원 딱 찍었습니다. 네, 오늘 6만 원 더 갔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해주셨는데 또 이번 달 안에 꼭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고강현 매니저한테 이제 고강현 매니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월 달 한창 또 일이 멋있게도 달리고 계셨는데 네. 또 다른 종목들 리뷰가 좀 필요한 종목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뭐 피코그램이 있었고 조선선제 뭐 등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뭐부터 볼까요? 예, 지금 현재 그 10월 달에 마지막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총 3종목이었죠. 조선선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기술, 그다음에 이제 피코그램인데 일단 조선선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선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특 A급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올랐죠. 약간 올랐는데 아직 시세 분출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도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도 역시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배터리 이제 성능 검사 장비 개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역시 뭐 크게 시세는 분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에는 한 번 또 크게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코그램 종목인데요. 피코그램은 이미 일찌감치 1차 목표 가격을 돌파를 했고 2차 목표 가격 오늘도 좀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2차 목표 근처까지 좀 갔었다가 윗골이 달고 살짝 내려왔는데 피코그램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한 44,000원이 밀리면은 이제 일부 수익 실현 관점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해서 최근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피코그램, 조선선제 이렇게 하나기술까지 다양한 종목들 10월 종목들 리뷰를 모두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강 매니저님. 네. 또 저번 달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치킨 5마리 이벤트 꼭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치킨 5마리가 바로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고강현 매니저의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강현 매니저님 5마리 오늘 한 번에 좀 보내드리기 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한 몇 분 정도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시간 관계상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 세 분, 두 분 이렇게 아니면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누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2분, 3분 어떨까 그럼 싶습니다. 오늘 2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 하고 저희 목요일에 또 3분 보내드릴 테니까 목요일까지도 치킨 이벤트 지속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님. 자, 이제 앞으로 포트 전략 11월 어떻게 또 짜실지도 궁금합니다. 11월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악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채권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많이 소강된 상태고요. 뭐 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글로벌 시장도 역시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애플에 대한 뭐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와주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는 코스피 기준으로 2,330선을 현재 뭐 가까이 뭐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좀 나와준다면 2,460선까지 또 다이렉트로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11월 FOMC에 대해서 뭐 빅스텝일지 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일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빅스텝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이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악재가 아닌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일단 조정 국면에 대해서 1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파에 대한 반등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조정파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11월 둘째 주 스탠스 조율이 좀 된다면 산타랠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타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11월 시장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원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면 기다렸고 좀 그 사이에 악재가 워낙 많아서 원전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주 한 방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나왔고 원전의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원전 다시 한번 또 영광의 시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또 조심할 것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현 정부가 뭐 집중적으로 좀 현재 그런 원전에 대한 뭐 재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의 또 한국형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해외 수출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 부총리가 이 한국형 원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뭐 100%다 이렇게도 발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도 뭐 거의 또 성사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또 미국 쪽에 또 어떻게 보면 가로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주가 강하게 갔는데 과연 이제 내일이라든지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파르게 살아나고 안정이라든지 대세 상승의 시제라고 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주도주로 갈
갈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안정적이다, 상승장이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긴 있습니다만 이 치고 네. 올라옴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원전주의 향후 방향성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고경민 이제 오늘 네. 원전주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내일은 잠깐 쉬어갈까요? 예, 저는 뭐 내일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대세 상승이라든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료, 단발성 재료에 대해서는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또 재료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쫓아가거나 그러면 또 추격 매수해서 또 이제 물리거나 또 손실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오늘 원전이 오늘 좋았는데 또 내일 사야지, 내일이라도 당장 사야지 이러면은 또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켜보면서 좀 흐름을 체크하고 나서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뭐 저희 방송국도 그렇고요. 뭐 다른 경제 TV도 그렇듯이 오늘 원전 이야기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보면 같은 폴란드잖아요. 그렇죠. 폴란드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방산이거든요. 여기에 연결고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오늘 또 마침 폴란드 하니까 방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 기대해도 된다. 뭐 이런 예가 있는데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좀 하는 바입니다. 뭐 4분기 실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분기 실적세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방산업 자체라는 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자국 내에 있는 방산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그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면 대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도의 높은 기술력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 전쟁으로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 안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는 와중에서 거기서 더 펌핑하는 효과를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 뭐 여타 뭐 큰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역시나 그 기술력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3분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올 3분기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13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매출이 좀 됐고 연간 수출액으로는 20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지속 가능성 있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해가지고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대파동면으로 봤을 때는 한 파동이 이미 나온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눌림 과정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2차 파동은 만들지 여부는 향후 앞으로에 대한 추세를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은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네. 방산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안전한 건 방산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태규 매니저님은 원전과 방산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셨나요, 오늘? 저는 방산 섹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수출 계약을 좀 우리나라하고 좀 맺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신흥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에 대한 지출이 국방비에 대해서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도 우려감에 대한 부분으로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 모습들이 현재 보이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이외에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도 무기에 관한 그런 수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강현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강현 매니저님은 이 원전과 방산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방산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 방산 탑3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좀 오늘 크게 좀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크게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이라서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거친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보면 조립 이런 무기들을 단순히 그냥 조립하는 그런 기술 체계인데 지금 뭐 첨단 무기로 하면서 기술 집약형으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상당히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제품은 그런 속에서도 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력이 좀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 앞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제1차 세전, 그다음에 제2차 세전에 가장 이제 피해가 심했던 또 그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쪽에 크게 또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런 안보라든지 이런 국방 영역의 강화 이런 쪽에서 이 유럽 쪽에서의 상당한 그런 이제 그런 뭡니까? 국방력의 강화를 좀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는 한 세계 8번째 수출국인데 2022년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세계 탑5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실적,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크게 갔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바닥권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원전보다는 이쪽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의 원전보다 이 황태규 매니저와 고강현 매니저는 기대감에 방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방산 탑3가 될 것 같은데 3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황태규 매니저의 3위 하나시스템 있고요. 고광현 매니저의 3위에는 LIG 넥스원 있습니다. 자, 일단 3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황태규 매니저님, 한화시스템 투자 의견 어떻게 주셨나요? 저는 일단 보릅니다. 이제 뭐 과대 낙폭 구간에 있어서 이미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악조건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수준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를 돌려서 상승 국면으로 돌려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면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온다면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좀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뭐 한화 디펜스 뭐 같은 이제 회사입니다. 계열사인데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계약이 좀 좋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보다는 모회사 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그제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하나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다. 과매도 구간을 지나게 되면서 증시하고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모양새는 만들어냈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제 4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신사업에 이제 UAM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투자한 그런 쪽에 대해서 1차적인 성과 후에 판단하는 것도 이제 늦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팩트적으로 보다 보면은 투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좀 했습니다. 위성 사업하고 UAM 쪽으로 해서 이제 신사업 투자 비용이 이제 늘리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98.7%가 이제 하락이 됐고 순이익은 91.7%가 감소한 26억이 찍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 그리고 52.2% 감소했고 ICT 부분까지도 20.2% 94%까지 감소했다. 무슨 얘기냐? 처음보다 하는 사업이 족족 다 감소세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적인 상황도 아니다.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 신규 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좀 안 보고 다른 방산주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한화 시스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딱 비교를 했을 때 한화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보류 의견을 주신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한화 시스템이죠. 근데 한화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적인 것만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화 디펜스까지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K9 자주포 수주 계약이 있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대폭 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청까지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중립 관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겠지만 대조적으로 자회사격인 하나 시스템은 안 보는 게 좀 낫다 싶습니다. 예.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보잉 CEO도 곧 있으면은 한국을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UAM에 불길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 시스템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보잉 쪽에서 오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UAM 쪽하고 그때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기술력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이제 미팅을 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물론 하나 시스템이 신사업으로 몰두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시화된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연말 이후까지도 이제 4분기에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모멘텀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실 때는 드론에 이제 특화된 뭐 네온테크라든지 뭐 베셀이라든지 이러한 예. 종목들 차례를 보시는 것이 투자에도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의 3위 하나 시스템 들어봤고요. 이어서 고강현 매니저의 3위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대장주인데 네. 고점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네요. 아니 뭐 예. 이제 차트 보면은 네. 고강현 매니저님이 선호하지 않는 차트구나. 그렇죠. 이런 거 예.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미 올라간 종목은 뭐 그다지 뭐 선호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올라간 종목 들어가면은 촉촉 다 그냥 빠져버리고 상당히 이제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종목은 이제 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덜 올라간 종목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IG 넥스원 보류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따 한번 차트 살짝 보겠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오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연속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조심할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LIG 그룹 계열의 이제 종합 방산 업체인데 특히 이제 PGM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정밀 타격 제품 이쪽에 상당히 이제 주력 제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레이더라든지 또 전자 광학 장비 이런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당히 그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이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그냥 지키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GM 즉 정밀 타격 제품의 이제 천궁이라든지 현궁 쪽 이쪽에 이제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매출 규모가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그런 정밀 타격 그런 시장의 그 확대라든지 또 해상 감지 레이더 관련해서 그다음에 군 위성 통신이라든지 무전기 쪽의 양산의 본격화 이런 면에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간단하게 차트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거의 뭐 지금 현재 이 방산 분야 쪽에서는 이 종목이 거의 뭐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거의 뭐 한 2주 동안 2주면은 지난주도 우리 시장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그때 한번 눌림목일 때는 그때 한번 뭐 들어갈지 말지는 뭐 그때 가서 한번 결정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3위 LIG 넥스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2위 종목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방산 탑3 중에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2위에 방금 고강현 매니저님이 네. 3위를 줬던 LIG 넥스원이 있고요. 그리고 고강현 매니저님 2위에는 퍼스텍이 있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고강현 매니저가 고점이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LIG 넥스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2위로 놓으셨다는 것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2위로 배치하신 건 아닐까 하는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은 한데 일단 보유자 영역에서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대응할 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다 보면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추가적으로도 이제 고점에 이제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할지 도전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은 약 한 이제 41선이라든지 60
61선을 기준으로 놓고 그 선과 맞부딪혔을 때는 눌린 구간이라고 해석하고 진입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의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이격이 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일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 구간 들어왔을 때는 신규 진입 관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3년 연속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공하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궁 그리고 해궁에 대해서 독보적 정밀 타격 유도무기 기술력으로 있어서 양산 수출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랍에미리트 이쪽하고는 천궁2를 2조 6천억 규모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배경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려감에 대한 해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폴란드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 실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초부터 천궁 미사일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제 방안에 대해서 무산되면서 그렇게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또 해소가 되고 신고가 영역으로 좀 접근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살만에 대해 그 왕세자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면서 방문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뭐 최근에 이제 뉴스도 좀 있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해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문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많겠지만 추가적으로 방산 무기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부는 거기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감각적으로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전에서 봤을 때는 함정 전자전 장비 개발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해서 이번에 국내 사업 쪽으로는 방위산업청하고 1,549억 규모의 어뢰 개발에 대해서 사업을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그 방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존의 이제 동유럽 국가보다는 신흥국 쪽에서도 국방비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우디라든지 인도 그리고 베트남 브라질 이쪽에 이제 9개 뭐 신흥국 이쪽에서 국방비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향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여지를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41이평, 61이평 그 이평선을 놓고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서 조정 구간을 거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본충실님께서도 뭐 차트를 보면 싼 고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12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12만 원 일단 지금 흐름 전고점 뚫는 흐름을 갈지 안 갈지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고점에 최근에 도전을 할 때 수급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네. 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뭐 맨 밑에 이제 선이 그려 있잖아요. 이걸 잘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상방으로 끌어올린 주포에 대한 영역이 외국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을 체크를 하면서 매도를 할지 여부를 봐주신다면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을 지금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이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쪽에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어서 고강현 매니저 2위 종목 보겠습니다. 퍼스텍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산할 때마다 이제 고강현 매니저의 주로 가져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퍼스텍 소개하겠습니다. 퍼스텍 유망입니다.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인데요. 그만큼 좀 빨리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은 이제 후성그룹 계열의 방산업체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항공우주 쪽에 헬기라든지 전투기, 그다음에 유도무기 쪽에 미사일, 또 지상무기 쪽에 뭐 기동이라든지 화포 쪽, 그다음에 해상무기의 함포 이런 다양한 쪽에서 이제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제
고등훈련기죠. 그래서 T50 쪽에 이제 양산 사업에 좀 참여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나라호 사업에도 좀 참여하면서 이쪽 관련해서 또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항공 유도 분야에서 전문업체로서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좀 축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방위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또 부품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쪽 이제 무인 항공기 이제 엔진 시험실을 구축한다든지 또 방산 원가 관리 회계 이런 인증을 획득하면서 향후에 경쟁력 확보를 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도 무기 쪽에 이제 주력 방위 산업 쪽에서 방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고점 대비해서 역시 뭐 이 종목도 역시 반토막 났죠. 해서 이전 고점이 6월달 고점이었는데 6월 고점이 약 5,9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은 이제 3,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그 대신 이제 가격대가 지금 한 3,000원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비중을 많이 들어갈 뭐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데 좀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방산 쪽에 관련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7월 달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였죠. 7월 달이면 요 정말 최바닥이었습니다. 최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쭉 해서 이 정도까지 한 단숨에 한 20% 이상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 후에 시장이 다시 급락하면서 지금 다시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7월 달에 저점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내려와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퍼스텍 유망의견입니다.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던 이후로 이제 방산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퍼스텍도 그만큼 좀 기대할 만큼 실적을 좀 많이 잘 챙겼나요? 뭐 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쪽 순이익은 저 2분기가 좀 살짝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한번 그 차트로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글자가 조금 작게 나 보이는데 2분기의 매출액이 약 한 391억 원인데 전기 분기가 이제 310억에서 1분기가 310억에서 391억 원으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이제 그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적자가 마이너스 2억 원이니까 뭐 소소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짝 좀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액 분야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한 3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의 분기당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300억에서 한 1,4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매수에 접근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다. 퍼스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방산 탑3에서 대망의 1위 종목 공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망한 방산 섹터에서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의 1위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고강현 매니저의 1위에는 S&T중공업 있습니다. 이제 뭐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으로 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황태규 매니저님 그래도 현대로템 믿을만이다. 믿을만한 종목은 현대로템이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가장 좋은 종목은 사실은 LIG 넥슨이 맞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LIG 넥슨은 52주 신고가를 좀 쓰고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일부
변함이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아직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 과거에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좀 됐죠. 실질적으로 레일 솔루션 쪽으로 약 한 58%, 그 다음에 방산 쪽으로는 30%, 에코플랜트죠. 그 수소 쪽으로는 한 10% 정도의 사업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철도 차량 그 점유율이 약 10위권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철도 산업 쪽으로 1위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3년 동안 3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1위는 뭐 우진산전이라는 기업이고 2위는 나원시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위로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레일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 이제 그 정치권 일각에서 철도 부분에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좀 야기시킨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 쪽에서 적자에 대해서 이제 야기시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소규모 전동차 전철 물량만 조금씩 이제 수주를 하고 방향 자체를 플랜트 사업쪽, 수소 플랜트 사업 쪽하고 그리고 방산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줄 수 있겠고, 근데도 그 글로벌 시장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위권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북미 시장의 확대로 있어서 캐나다 토론토 쪽에 3조 2,800억 규모의 지하철에 대한 그 입찰 가격에 대해 입찰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아니고요, 수주를 했다가 아니고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일단은 자격에 대해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연말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팩트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방산 쪽으로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K1 전차라든지 K2 전차 이쪽으로 있어서 디펜스 부분 쪽이 굉장히 좀 화두가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방산 쪽의 사업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든지 부품 그리고 이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수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쪽에서도 이쪽 방산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쪽으로 이제 봤을 때는 충주, 삼척, 그 다음에 창원 쪽으로 해서는 이미 좀 운영 중이고 향후에 이제 제주도라든지 도시 밀집 지역인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좀 확대할 예정이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활용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시간당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있어서 최대 24대죠. 1시간에 24대를 충전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대당 약 한 2분 30초 정도면 이제 충전이 좀 완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름 넣는 속도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뭐 차량 관리 담당이라든지 이런 제작까지도 합니다. 넥소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서 제작한 그런 이제 현대로템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수소 드론이라든지 수소 자전거 있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까지도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어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세가 돌아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에코플랜트 부분은 약 한 9% 증가, 그 다음에 레일 부분은 15% 증가 이렇게 전년 대비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펜스 부분, 방위산업 부분은 약 4% 정도가 이제 감소는 했습니다. 팩트적으로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8월에 폴란드 국빈청에서 4조 5천억 수주받은 것에 대해서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위산업청 그 방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은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대파동 이후에 눌린 기간이 완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펜스 솔루션의 매출 부분은 4분기에 해소가 된다. 네네, 이 말씀이신 거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강현 매니저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T 중공업인데요. 자, 이게 또 퍼스텍보다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차트도 비슷하던데요? 비슷하던가요? 또 다 바닥은 바닥이니까. 네, 그렇죠. 예. 해서 뭐 다 들어보면 알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S&T 중공업 유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 중공업은 말 그대로 이제 S&T 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그쪽 그 방산업체 쪽에서 이제 운수 장비 사업, 그다음에 기계 사업인데 그 운수 사업 쪽에서 이제 방위 산업 제품이 이제 방산용 이제 변속기, 그다음에 총화포,
그다음에 차량 부품 쪽에는 변속기라든지 차축 이런 쪽을 좀 하고 있고요. 기계 사업 쪽으로는 이제 공작 기계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주력 사업 쪽인 바로 이제 운수 사업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500마력의 자동 변속기라든지 또 120mm 자주 박격포 이런 쪽에서의 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또 기술 인력이라든지 좀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라든지 방산 그 업체 쪽으로의 그런 운수 장비, 아까 운수 장비가 뭡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방산 쪽에 관련해서죠. 예, 그런 쪽에서 매출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면서 외형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라든지 또 환율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운송 장비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과 그다음에 기계 부분 쪽에서 이제 확대 쪽에서 이제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재무제표를 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1분기의 매출액이 한 837억 원이고 2분기는 한 900억. 지금 3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026억으로 계속해서 지금 요 종목이 그 뭡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순이익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좀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기본 가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약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또 이제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가치를 본다고 하면 약 한 2만 원 정도 가야 될 텐데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S&P 중공업 차트 최근에 어땠으나 지금 가격이 8,810원. 기본 가치가 아까 아마 한 18,000원 아니 2만 원 근처에 근접하는데 지금 가격에 8,810원이면은 너무나 절대 저평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하나고 이 종목이 아까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한 3,000원대로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의 어떤 변동성 이거 좀 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알짜른 상황이고 주가는 정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고점이 한 8월 달 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약 한 30% 이상 가격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은 조금 이제 짧습니다.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조금 짧긴 합니다만 충분한 기본 가치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더 S&T 중공업 역시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7월 달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녹화방송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텐데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또 튀어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닥권에 내려오면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은 던져버리거나 뭐야 이런 어떻게 보면 개 잡주가 있어 이런 어떻게 그런 비속어까지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접근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익 날려면은 별거 없습니다. 남보다 싸게 사고 남보다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순이익 매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기본 가치 탄탄합니다. 주가는 바닥입니다. 매수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오늘 1위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1위 종목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8,810원인데 뭐 살짝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650원에서 8,820원 그 사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88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8,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중공업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황태규 매니저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매수가 밴드는 일단 25,000원부터 25,500원까지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24,5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 보시면 되는데, 27,000원에서 27,500원까지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여기 이제 터치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다가 눌림 형성하고 재차 상승 시에는 최근의 정고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1위 현대로템과 S&T중공업의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킨 이벤트가 진행 중에 그쵸. 있었죠. 두 분이 뽑혔다고 하니까요. 어떤 두 분이 뽑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신규미님께서 뽑히셨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님, 11월도 화이팅입니다. 탑클럽 역시 탑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예. 고수 중에 고수, 광현 매니저님, 반햇주, 현명함에 한 번, 매수 매도 타점에 2번, 네가 참 오. 좋아요. 네. 님과 함께 닭다리 뜯고 싶어라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와, 정성의 육행시입니다. 삼행시도 어려운 육행시. 본인님께서 이렇게 고강현 매니저에게 힘을 주는 6개 육행시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당첨되신 두 분은 02-2000번에 4855로 전화 주시면 언제 전화 주면 될지 우리 제작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바로 02-2000-4855로 전화 주시고요. 치킨 교환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줄선 종목은요. 바로 이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단기 상승 유망 기대주, 특징주 3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황태규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내일이 수요일이죠. 장 마감 후에 3시 40분에 공개방송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유신 얘기를 계속 했었고 오늘 상한가를 또 갔고요. 세아트 구성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리고 사마알미늄 재공약 시점까지 해서 재공약 이후에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수익 중입니다. 이러한 차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오픈을 할 테니까요. 내일도 3시 40분에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태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40분에 황태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강현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 나올 텐데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탑클럽에서 바로 11월의 핵심 공략주 내일 바로 들어갈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 정말 전국구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탑클럽의 고광석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목요일에는 치킨 3마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목요일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줄선 종목 두 번째 섹터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단기 유망 기대주 3가지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니저님 기다리던 11월입니다. 자, 10월이 다 끝났어요. 예. 자, 이제 11월에 대한 각오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
적응기를 다 거쳤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려 하거든요. 네, 신고 시간 끝났습니다. 11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준비됐고요.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월달 워낙 좀 제가 이 스치면 상한가 2부에서 나오면은 좀 뭔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시장도 어려웠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사실 또 낮방송에서는 제가 또 되게 나름대로 좀 잘 잘하고 나갔죠? 있는데 이게 꼭 저녁 되면은 제가 뭔가 조금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꼬여 있다 보니까 그 네. 실마리를 좀 푸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1월달 이제 첫 거래일이 상당히 또 좋게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는 제 능력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녁에도 그다음번에 낮이 밤저였죠. 낮이 밤저였는데 이제는 그냥 뭐 둘다 이긴다. 밤낮 구분 없이 그냥 맨날 이기는 매니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알겠습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김태훈 매니저. 네, 이제 낮이 밤이 낮에도 이기고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다 이기는 김태훈 매니저의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단기 상승 유망 기대주 3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를 갈고 있는 김태훈 매니저 과연 어떤 종목 준비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단기 상승 유망 기대주입니다. 휴마시스에서 네.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 그리고 삼보모터스, 그리고 대성하이텍 세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중에서 정리해 볼까요? 대성하이텍, 삼보모터스, 대동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섹터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줄 서는 종목에서도 네. 다양한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테마 선택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저는 좀 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손익비 높은 매매를 항상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또 단기로 들어가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거나 또는 이슈가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보는 포인트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트가 이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격 자체가 좀 높은 종목들은 좀 무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회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인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미국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선물 지수를 좀 봤었는데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주 만에 4%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뭐 성장주들이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세 종목 대동, 삼보모터스, 그리고 대성하이텍 모두 차트가 예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제가 원래 차트를 워낙 좋아하고요. 차트 기반으로서 먼저 종목을 뽑아내고 그 안에서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세 종목을 좀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가지 종목 중에서 먼저 대성하이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이전에 이제 기관 수요 예측했었을 때 나름대로 또 경쟁률이 상당히 또 높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성일하이텍이 제일 사실 높았다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이 사실 대성하이텍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이후로 좀 주가가 조금 눌려 있다가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고요. 오늘은 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단봉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패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좋아하는 양음량 패턴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정밀 부품, 컴팩트 머시닝, 센터 등 3개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글로벌 2차 전지 이제 이 설비 대규모 증설 수혜감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설에 대한 낙수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 전기차 산업에 특화된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의 가파른 또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이 바닥주이면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 또 방산 쪽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꺾이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수소차 이슈도 있고요. 예. 오늘 또 아까 이전 매니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또 동사가 또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대성 하이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삼보 모터스인데 이 전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나 봐요. 11월.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리고 네. 앞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대차 제네시스 이제 G90이죠. G90이 올해 4분기에 이제 그 레벨 3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회사 프라코라는 회사가 국내 유일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조사로요.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 기아차의 납품을 80%의 점유율을 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최근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좀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쪽을 좀 포인트를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감속기, 밸브, 센서 이런 부분들도 양산을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는 또 이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전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BR이 낮거든요. 네. 대부분 막 0.3배, 0.4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사실 부각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성장주들의 특징은 고PBR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 특히나 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이 멀티플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가 어려웠던 환경이고요. 제가 이전에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네. 이 스치면 상한가 2부에서 첫 출연했었을 때 탑픽 종목으로 뽑았던 이유가 맞아요. 이 전장 부품 쪽,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쪽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좀 최근에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밸류가 지금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면은 또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공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2위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삼보 모터스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 대동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있던 모멘텀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동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대동하면은 이제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TYM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낮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겼어요? 저 그걸로 요새 찢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찢겼는데 네. 거기서는 좀 나름 찢었는데 네. 제가 이제는 여기서도 제가 스치면 상한가 2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찢을 거니까 제가 뭐만 보이면 다 찢어버릴 겁니다. 앞으로. 네, 11월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분기 실적이 우선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1.35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50억 원으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 정도 좀 좋아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중소형 농기계 쪽을 공략을 했고요. 그게 또 성공적인 결과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북미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점유율 3위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 됩니다. 자,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자, 요즘에 달러가 높죠. 그러면 결국에 달러 상승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북미 시장에서 동사의 이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최근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쪽 그 국산화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스마트화로 내수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나쁘지 않고요. 또 최근에는 이 TYM이나 대동이 계속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아, 재건에도 예, 더 TYM이 강하나요? 이제 농기계를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자, 게다가 내년에 이제 CES라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구글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첨단 기업들이 보통 네. 기조연설자로 나서거든요. 근데 이 디어앤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이 농기계 회사의 CEO가 그 1월에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그게 무려 55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트랙터 관련해서 이제 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 나쁘지 않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농기계 쪽 관련해 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트랙터라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성을 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 또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대동이라는 종목을 1위로 뽑아봤고요. 자,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은 네. 자, 오늘은 좀 밴드를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 좀 단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림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900원에서 11,450원 정도로 구간을 좀 잡고 예.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김태현 매니저님? 이게 워낙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분할로 가면은 상관없어요. 분할로 가면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여전히 뭐 FOMC 회의 결과를 또 앞둬야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 이슈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기회 줄 때 챙겨두고 계속해서 그냥 트렌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회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동 이외에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용기 낸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인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지금 포트 구성을 했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740에서 75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어두고 우선은 목표는 그쪽으로 가되 만약에 그 가는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뭐 매크로 악재가 좀 나와주거나 하면은 잠시 또 비중을 줄였다가 또 어디서 또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 뭐 무료 방송 밤에 진행하시나요? 밤에 이제 오늘은 강해지실 제가 예정이니까. 없고요. 아, 약하시네요. 오늘은 없고 요새 좀 가끔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밤에 왜 제가 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체력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좀 쌩쌩한데 밤에 예. 제가 쌩쌩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이 좀 힘을 못 받지 않았나라고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공개 방송은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 40분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에 9시에도 얼굴 공개해가지고 거의 유튜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또 잘 가고 있고요. 뭐 리스크 대비해서 또 효율적인 손익이 높은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태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목요일 오후 10시 40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